5월 14일 18시부터 15일 18시까지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18시부터 5월 15일 18시까지 우리가 종합한 데 의하면 하루 동안에만도 39만 2,922여 명의 유혈자들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5만 2,602여 명이 완쾌되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15일 현재까지 종합한 데 의하면 총 유혈자는 121만 3,552여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64만 8,632여 명이 완쾌되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유혈자는 56만 4,862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50명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인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해당 비상방역단위들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한 조를 구성했습니다. 바로 이 송원들이 해당 사망자들의 치료 경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좀 해명하겠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해명된 결과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해당 치료 예방기관들과 비상방역단위들에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또 환자 치료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현재까지 유혈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이 악성 전염병이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잠복기가 평균 3 내지 4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고 길어서 한 주일 내지 2주일, 짧은 경우에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지만 아직까지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연락이와 같은 이상 증상들이 지금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유혈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현재 국가적 조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봉쇄가 되고 단위별로 격폐돼서 사업하고 생활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 안에서 단위 내에서 이 전염병이 전파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혈자뿐만 아니라 현재 정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학적 관찰을 면밀히 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발생하는 유혈자들 빠짐없이 놓침이 없이 장악해서 그들에 대한 적시적인 격리 및 치료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업 단위별로 그리고 생활 단위별로 지금 생활을 진행하는 데 맞게끔 사업 공간, 작업 공간, 생활 공간들을 구석구석 놓침이 없이 하나하나 이제 소독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 컴퓨터 건반이라든가 손이 많이 가닿는 문손잡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용품과 학용품과 같은 이런 물건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배로 강화해서 악성 비루스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각국 비상방역단위들에서 오늘의 비상방역사업에서 주도권을 철저히 틀어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며 일꾼들과 주민, 종업원들이 사회적인, 전 사회적인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 때
어느리 방역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한 이후 24시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진료소에 가서 다 처방전을 떼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환자들이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가늠을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환자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떤 약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향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된 조건에서 우리가 약을 준비해가지고 이동 봉사를 나가서 주민들에게 약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도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번에 열병이 급증하면서 이 주민들 속에서 이 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하다 나니까 이곳저곳 쓰면서 정말 치료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처방전에 따르는 이 약을 파라세타몰과 전론, 정확한 감기종에 이르기까지 요구하는 양을 다 사가니까 제가 담당하는 150세대에서 지금 현재 45명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완쾌 단계에 들어간 환자들이 20명입니다. 집중 치료를 진행하는데 그 집중 치료는 해열제 치료와 항생제 치료 배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판매할 때는 이 항생제를 쓸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우발증 이것들을 설명해서 판매하며 특히는 해열제, 파라세타몰이나 볼타린을 쓸 때 가액 용량 쓸 때는 어떤 우발증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어떤가 이것을 설명해 주어서 손님들이 약을 쓸 때 부작용을 미리 대책하고 우발증이 생기지 않게 하며 만약 생겼다면 즉시 병원이나 진료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반이 19세대입니다. 우리 이민반은 19세대인데 오늘 아침까지 발열자 정확히 12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도 진여소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전 떼가지고 약을 공급받으러 왔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약들 그런 거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있는 세대들이 없는 세대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해열제라든가 그다음엔 항생제 기침하고 목 아프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이럴 때 절실히 필요한 약들 많이 요구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그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도 쌀쌀하고 그래서 이것도 걸린 감기인가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고혈나기 때문에 좀 곱을 먹고 그래서 이 친척들한테도 좀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항생제 그 파라세타몰 먹으니까 인차 열이 내렸단 말입니다. 후유증 이거 열 내리고 나니까 온몸이 좀 쑤시고 그다음에 머리가 좀 띵하고 근데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그다음에 진료소 선생님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약 볼타린 같은 거 먹으면 된다 하면 약 처방되어서 먹으니까 그 후유증도 우선 이틀 가더니 다 없어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다른 변이 비루스들보다 기도에 더 많은 피해를 주지만 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감염 증상도 폐염 때와 비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택 치료 시 증상에 따르는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며 당분은 진에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물로 입가심을 자주 하며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가래가 있는데도 뱉을 수 없는 경우 생강차를 많이 마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누워서 폐 안에 점액이 배출되는데 리롭게 해야 합니다. 마른 기침을 할 때에는 더운 물을 많이 마시어 목을 축이면서 긴장감을 풀어줘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기약의 일종인 파라세타몰에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약을 쓸 때 사용량과 알레르기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자체 치료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단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경우 즉시 해당한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잘 알고 생활에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